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인데요. 법무부 내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두고 여야가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의 수석 대변인이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법무부 내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하는 내용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굉장히 상권 분립에 있어서 문제가 커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네. 이게 법무부는 일개 행정부처에 불과한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공직자 인사 검증을 행정부처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인사 검증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다수가 바뀌게 됩니다. 예, 예. 그런데 그런 그 사법부의 수장들까지도 다 이 법무부 소속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하게 된다면은 상권 분립을 해칠 우려가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사법부 인사에 대한 인사 검증은 어디서 담당을 해왔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청와대에서 예. 기본적으로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검증팀들이 있었죠. 그 민정수석실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중간 보고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던 인사 검증이 보다 투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볼 땐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소속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인사관리단 정보 1, 2 담당관 하나평에 오른 사람들이 모두 검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이 인사정보관리단 자체도 다 검사 출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면 결국 검찰이 모든 부처를 장악하고 지휘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미 지금 초반인데도 소통령이니 뭐니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욱더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권한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상식에 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통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권력이 좀 집중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인사권까지 그 담당하는 한마디로 그 부처가 관리단이 오는 것이니까요. 이건 예. 굉장히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본투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후보 측이 공표한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과정을 보면은 민주당 측의 이의 제기를 선관위가 받아들인 것이 되는데요. 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어쨌든 선관위가 민주당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저희 당에서 제기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다봉빌딩 가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식 자산 누락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토론회에서 다봉빌딩 지분이 8분의 1이라고 주장했던 부분. 그 모든 것이 네. 다 축소 신고되거나 누락됐고 허위라고 선관위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선관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의 제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김은혜 후보 측의 지금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서 그렇게
논란거리가 될 만하지 않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고의가 아니고 실무자의 착오에 따른 실수였다. 이렇게 사과를 표명했는데요. 김 후보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먼저 그 실무자 착오 단 2줄짜리의 실무자 착오라는 해명에 더욱 참담함을 느끼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도민과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 아닌가, 무시,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3년 동안이나 전혀 그 바꾸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신고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단순 실수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예. 이게 그 재산 등록 시스템을 저도 재산 등록을 하기 때문에 알지만은 네. 건물이나 가액에 재산 신고를 할 때는 거기에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된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때 분명히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 착오라는 해명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실무자의 단순한 착오로 보기에는 조금 그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조금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자면요. 이 빌딩도 그렇지만은 이 주식 관련해서는요. 네. 실무자 착오라는 것이 제가 볼 땐 더욱더 해명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실무자 착오라고 한다면은 그 재산 신고를 그 실무자가 했을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주식 관련은 두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하지 않고 실무자가 한다고 한다면요. 예. 금융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고는 실무자가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나 남편의 계좌를 실무자가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건 내역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네. 본인이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그러면 두 가지를 알려주지 않았던지 그 빠진 계좌들이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던지 아니면 본인이 했는데 금융정보 제공 동의 그러니까 본인이 했는데 빼뜨렸는지 이 가능성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실무자의 착오였다는 변명이 조금 받아들이기 좀 석연치 않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민주당 측은 김인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그 허위 신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또 고의가 아닌 실수다라는 점에서 이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좀 전에 이 실무자 착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허위 신고 금액이 약 16억 원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진 것이 16억 원이고요. 또 추가로 사실은 늦게 발견해서 선관위에 이의 제기는 하지 못했지만 검찰에 고발한 게 있습니다. 또 연립주택과 관련해서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또 잘못 신고했다 해서 지금 고발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인사혁신처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방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선관위에 저희가 시간이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신고 금액이 16억 원보다도 더 사실은 큰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16억, 17억 정도면은 경기도 내 집값이 가장 비싼 분당 아파트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절대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례들을 보면요. 그 제주도에서 그 20대 국회의원 선거 다시 이제 새누리당 후보자가 한 14억 원 잘못 신고돼서 재판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선 무효용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기다 떨어지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했던 사건이 있고요. 또 2019년에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사건에서 거기도 약 17억 원 상당 재산 축소 신고했는데 벌금 150만 원 당선 무효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신고가 인정이 된다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충분히 여러 가지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예.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 재판부 판결문에도 보면은 오히려 재판받았던 사람들이 거의 이 김은혜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변명들을 했습니다. 실무자의 초보.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김포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큰데 말이죠.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 명확한 입장이 뭔지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입장입니까? 먼저 답을 드리기 전에 김은혜 후보가 이제 계속 보면 본인에게 어떤 의혹 제기나 큰 문제가 생기면 꼭 상대 후보를 물고 늘어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우리 당의 입장을 떠나서 먼저 김은혜 후보부터 또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요, 이재명 후보도 지금 그 이전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금 양천구청장 후보가 예. 김포공항 이전 지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확실하게 김포공항 이전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시의회 문답 과정에서 네. 김포공항 이전 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아니, 어쨌든 그 김동연 후보는 어떻게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는 거예요? 김동연 후보는요. 예. 이 부분은 해당제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지자체가 서울도 있고 사실은 수도권 전체가 연관이 되고 제주도도 그렇죠. 또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당 지자체들이 다 좀 더 조율하고 그 지자체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네,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쨌든 네네. 또 김은혜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런 요구가 되겠고요. 자, 김은혜 후보 측에서도 김동연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부총리 재직 시절에 측근 업체에 부처의 명절 선물 세트 공급을 맡겼다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정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재산 허위 신고로 공지에 몰리시게 되니까 물타기위해서 정말 던진 거라고 물타기다. 보입니다. 예. 네. 그동안 이제 김은혜 후보가 하신 걸 보면은 그 KT 채용 청탁이 막 문제가 되니까 후원금 문제를 들고 나오시고요. 또 가짜 경기맘 문제가 되니까 김동연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를 뭐 들고 나오고 이런 식이시거든요. 계속해서 그 본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이렇게 물타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것과 똑같은 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세트 계약은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어떤 의혹도 없는 부분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명절 선물 세트 계약과 관련해서는 의혹이 될 만한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예. 네, 국가계약법에 따라서요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더불어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서 김은혜 후보 측의 인터뷰도 추진했었는데요. 그런데 일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